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치읓을 할 차례가 왔습니다. 자, 치읓을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하죠? 왜 편할까요? 바로 전에 국왕 때 지읒을 했어요. 그죠? 지읒을 했는데 지읒에 설 하나만 그으면 치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치읓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서 이 치읓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기억이라 그랬죠. 기억. 이 기억을 먼저 잘 쓰는 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잘 쓰게 돼 있어요. 자, 보면 치읓을 쓸 때 여기서 쭉 내려가는데 이 선이 되게 중요해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치읓했어요. 치읓했어요. 우리가 기억을 했었잖아요. 기억이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갔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이게 하나 들어가는 게 이렇게. 근데 얘를 확대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꼬다리도 피라미드가 있어요. 보면 얘가 확대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보세요. 요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 첫 선. 여기서부터 힘을 살짝 한 다음에 점점 눌러야 돼. 이렇게 갈수록.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칩처럼 나와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선도 대부분 다 피랍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쓰면 안 돼. 얘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써야 된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정체 말고 이제 가을체를 쓸 때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돼요. 근데 그거는 차츰차츰 배우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축하합니다 뭐 이런 거죠. 결혼할 때 또는 또 생일 뭐 이럴 때 이제 축하합니다 하는데, 축하합니다를 이 축자를 쓸 때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죠. 예. 축하 축하합니다. 이렇게 쭉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런 글씨 쓸 때는 굉장히 천천히 써야지 피랍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한 글자 안에서도 피랍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죠. 여기서 힘을 빼서 올라가고 얇게 간 다음에 점을 찍고, 이런 점 찍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솔 있죠. 청솔. 청솔을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가서 와서 기역자 쓰듯이 간 다음에 얘가 이렇게 와서 힘을 빼서 올라가요. 그리고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빨리 갔다가 천천히 올라가요. 솔. 얘도 말해요. 얘. 이 오도 이거 똑같아요. 이게 뭐든 뭐 이렇게 할 때는 얘가 이렇게 피랍이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변화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다가 와줘야 돼요. 그 여기가 요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는 뭐냐면 붓이 와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붓의 그 궤적을 그대로 살리는 겁니다. 궤적을 살려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딱딱 떨어져. 이렇게 재미없어요. 이거 붓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붓이 돌아가야 돼. 이렇게. 예. 이렇게 꼭 잊지 말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청솔. 자, 청솔 할 때 리을이 이제 중요하죠. 예. 여기서 청솔. 예, 청솔 이렇게 돼 있죠. 재미나는 거는 이 청소를 잘못 쓰게 되면 얘가 누울 수 있어요. 이렇게 누워요. 이제 그럴 때는 어디에 맞추냐면 보시면 얘가 정확하게 90도가 돼야 돼. 이렇게. 그럼 얘가 바로 서. 근데 얘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얘가 글씨가 전체로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꼭 여기 오고 딱 맞아 떨어져 수직으로 내려가줘야 돼. 수직으로. 이런 거 같은 질서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해줄 이런 게 질서. 예, 이렇게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대요. 요거는 요 5는 얘는 2, 얘 길이는 3.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었죠. 얘가 더 길어야 돼. 얘가 항상. 그래야지 얘가 길쭉하게 보여요. 그래서 청자를 쓸 때 이렇게 형태를 유지가 된다면 솔자는 이렇게 길게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면적이 좀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비슷하게. 근데 솔자가 얘가 작으면 얘가 빌어먹을 수가 있어요. 이 솔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짧았어요. 이렇게. 그럼 청자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 빌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라인에서 이 시옷을 올려서 길게 빼줘야 돼. 그래서 비례가 맞는 거예요. 그럼 모든 글씨가 이렇게 비례가 맞게 되는 거예요. 그 글씨가 이걸 작게 써버리면 이 전체에서 얘가 받침인데도 불구하고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찻집을 볼게요. 찻집에서 시옷이 되게 중요한데 얘가 이렇게 와서 찻집 할 때 시옷이 이렇게 돼. 집 할 때 이게 지읒이 어떻게 타고 들어가냐면 얘가 여기도 타고 들어야 돼. 이렇게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찻집. 예? 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침범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얘가 이 안에 이 여백을 없애는 겁니다. 여백을. 예? 이렇게 쓰셔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간 다음에 쭉 가는 것이 요 길이 한 2배 정도 가지면 이 찻집이 이 시옷이 이 멋을 낼 수 있다. 멋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포인트예요. 포인트. 예? 그래서 치읓 쓸 때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풍낙엽 있네요. 그죠? 추풍낙엽은 위에서 쭉 써볼게요. 자,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추 이렇게 나왔죠? 예. 얘가 이렇게 추 내려갈 때 얘가 이게 붙으면 안 돼요. 여기 사이가. 예. 추풍. 추풍.
낙엽. 추풍낙엽 이렇게 되죠. 얘가 이렇게 뚝 떨어졌다고요. 위에 올라가도 돼요. 예? 올라가다 떨어졌다가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얘를 올려도 되고 얘를 내려도 돼요.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 이 글씨와 글씨 사이에 이 여백의 문제. 예, 그러니까 여백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글씨들이 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이게 붙이는. 근데 높낮이는 얘를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 이렇게 와서 가고 얘가 이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추풍 낙엽을 떨어뜨려도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써도 된다. 예? 이렇게 써도 된다. 단지 뭐냐? 원칙은 이 안에 여백을 줄여가면서 쓰는 게 가장 큰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초원. 초원이 있죠? 초. 초. 초원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초원이 얘를 여기다 맞출 수도 있어요. 얘를 여기다 맞출 수도 있어요. 느낌이 완전히 틀리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가지고 써줘야 돼. 이렇게요. 자, 초, 그죠? 초. 자, 원을 맞춰볼게요. 원을. 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질서를 이제 기준을 잡아줘야 돼. 여기다 맞춘 거 여기다가. 근데 초원을 이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초, 예? 원. 이렇게. 자, 어떠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총목체 쓸 때는 어떤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질서는 꼭 여기다 맞추지 않아도 돼.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내가 어느 선에다 맞출 것인가. 예? 이거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 요거, 우에, 요 모음에 맞출 거냐, 여기다 맞출 거냐, 선택의 문제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추게 되면 이제 질서가 나와서 글씨가 이제 예뻐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창밖의 여자 이렇게 돼 있죠. 예. 창밖의 여자. 예. 창밖에서 박자가 안 이뻐질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창밖의 여자. 참, 밖에를 여기다 붙이지 말고 밑으로 떨어뜨려 볼게요. 이렇게. 창밖에. 근데 요거 보세요. 쌍기역. 얘가 이렇게 써도 돼요. 얘가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예? 요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의. 의. 여자 알겠죠? 여자. 창밖에 여자 이렇게 나왔어요. 글씨를 쓸 때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창밖의 여자 이 줄을 맞추고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떨어져서 다시 올라간 다음에 다시 이런 어떤 구조, 이런 구조가 필요한데 이런 구조가 필요한 거 뭐냐면 밑에서도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잘 보세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밑에서 글씨를 그 다음 글씨가 밑에서 끼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테트리스를 거꾸로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여백에서 이렇게 꾹꾹 껴놓으면 문장이 덩어리감을 만들어주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글씨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여기 치읓할 때도 얘가 가장 포인트는 힘을 줘서 이게 이렇게 필압이 완성이 돼야 된다. 필압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찻집에서 시옷 같은 경우 가서 한 번에 이어서 쭉 가되 요거의 길이가 한 2배 정도는 나와주면 요게 액세서리 역할을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캘리그라피가 치읓 쓰지만 치읓에 대한 부분들 특히 받침 치읓이 여기서 없어요. 그래서 받침 치읓. 그래서 받침 치읓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꽃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꽃을 받침 치읓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꽃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꽃을 내가 이렇게 갔으면 꼭 이렇게 얘가 이 각도가 요 각도가 돼. 요 각도가. 그리고 얘가 찍죠? 찍었어요. 여기까지 안 되는 건 없죠? 그 다음에 얘가 요만큼 띄어가지고 이렇게 띄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힘을 빼요. 그래서 여기서 3이고 요 안에 요 선 있죠. 요 선 라인에서 이렇게 꽃이 나옵니다. 꽃이. 요게 이제 치읓을 꽃을 쓰는데 이제 치읓인데 요 치읓이 꽃에서 요 느낌들을 잘 보시면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요게 3자가 보이죠? 3자가 이 각도 왔죠? 다시 이 각도 왔다가 다시 가는데 얘랑 만나야 돼. 이렇게 만나야 돼. 그리고 이 기역기 2개잖아. 이게 1번 기역과 2번 기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요 보면 요 공간이 서로 비슷하게 나눠져야 돼. 꽃을 쓸 때. 여기가 더 넓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다 망친 거예요. 이게 망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 얘가 이렇게 와서 얘랑 공간이 비슷하게 나눠줘야 돼. 그래서 날씬하게 꽃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인 뭐죠? 요거 3번이죠? 3번을 쭉 내려가면 얘가 시작이 여기에요, 여기. 왜냐면 얘가 이렇게 가게 되면 꽃이 기울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선을 보면 여기서부터 쭉 가되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든 꽃이 정확하게 쓰는 건 요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가 중심이거든. 이 글자의 중심은 요거다. 그래서 요거 찍을 때 요걸 중심으로 해갖고 3자가 중앙에 딱 있어야 돼. 3자가 이렇게 가되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운데를 질러야 돼. 이렇게 가운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가면 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꽃자가 바로 쓸 수 있게 쓴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요 지점, 이게 쭉 왔어요. 그럼 여기서 붓을 들어야 돼. 여기서 붓을 들어야 돼. 붓을 딱 듣고 불 끝으로 슉 가다가 다시 눌러야 돼. 여기서 눌러야 돼, 또 다시. 여기서 눌렀다가 힘을 뺐다가 다시 눌러야 돼. 눌렀다가 다시 점점 힘을 빼야 돼. 그 삼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점점점 두꺼워지다가 이렇게 얇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센터 가운데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가주면 아름다운 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꽃을 이제 내가 꽃 정도 내가 쉽게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로고산이에요. 왜냐하면 꽃자를 정말 지금 저기 어디에요? 저 양재동 꽃시장 있죠? 예, 양재동 꽃시장에 있는 꽃수보다 더 많이 써야 돼요. 예? 예, 양재동 꽃시장보다 더 많은 수의 꽃을 써야 여러분이 꽃을 제대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캘리그라피가 너무 어렵다. 네? 너무 힘들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캘리그라피는 제가 이렇게 해보면 이 연습지를 한리학과는 쓴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한리학과. 예. 한리학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 이 종이로 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한 5리학과, 6리학과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 값만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떤 분은 한 2리학과 썼는데 5리학과 효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연습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치읓을 쓰는데 기본적인 어떤 원리를 잘 이해를 잘 해줘야 되고, 근데 치읓만 쓰는 게 아니라 치읓 옆에 있는 글씨들이 있죠. 이런 글씨 쓰는 법을 같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지읒, 치읓, 이응 이렇게 쓰면서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익혀두시고, 그리고 유튜브는 한 번만 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본 다음에 여러분이 붓을 잡아야 돼요. 붓을 잡고 내가 여기서 요청하는 꽃 축하합니다, 청설 이런 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잘 안 써지지만 지나갈수록 아마 그 전보다는 아마 지금 무지하게 잘 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제 작가로 가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이제 치읓을 써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쓸 거는 뭐냐? 보면 책 교재를 보세요. 보면 뭐가 있냐 하면은 키역이 있어요. 키역은 기억을 쓰면서 선 하나 중간에 딱 그으면 이제 키역이 나오죠. 이제부터는 이제 사실 거저먹는 것들이 이제 많아져요. 거저먹는 것들. 왜냐, 그동안 이건 힘들다, 이건 어렵다 했던 부분들이 반복을 하면서 이제 기억도 정상화되고 기억도 좀 어느 정도 이쁘게 나오고, 그럼 거기에 몇 가지만 딱 하면 이제 키역이 나오고 치읓, 지읒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치읓 연습 다 하시고요. 다음 시간 이제 키역 할 때는 반드시 이 영상을 보고 오셔야 돼요. 영상을 보고 오셔서 왜 이 글씨가 예쁜지를 내가 스스로 알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캘리그라피의 자음을 어느 정도 진행되는 와중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창의적인 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쓸 때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하나씩 잡고 내가 한번 써보기, 여기 교재 없는 걸 한번 써보기,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고, 다음 수업인 키역 수업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 또 이 붓 관리 잘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붓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모든 어떤 내가 연습 양이 결국은 여러분의 어떤 작가로 가는 게 빠르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